네, 안녕하세요. 리치메이커입니다. 제가 한동안 일이 좀 바빠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셨던 구독자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좋은 고급 정보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미보다 이 재테크에 관심 가지고 지금 시청하시는 당신은 옆에 앉은 동료보다 10배, 20배는 부자에 먼저 다가설 겁니다. 오늘은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이어 한국도 곧 제로 금리로 도달할 거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과거 이제 응답하라 1988 때처럼 금리가 17, 18% 하면 다른 재테크 안 하셔도 돼요. 은행에만 넣어도 쏠쏠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1억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100만 원. 이자로 1억을 만들려면 100년이나 걸리네요. 이거는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준비죠. 그런데 내 돈을 은행에 맡기는데 돈을 내고 맡기는 나라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 낮추기에 본격 돌입을 하면서 9월 16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현재 금리보다 0.25% 내린 1.5%에서 0.25%로 낮췄죠. 곧 기준금리도 1% 밑으로 떨어져서 제로금리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기사에 보듯이 덴마크의 경우 1억을 빌리면 9,500만 원만 상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0.5% 금리의 덴마크 경우 1억을 빌린 사람이 매년 50만 원씩을 받지만 만기 때 사실상 돌려주는 돈은 9,5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걸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투자 금액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전 세계 채권의 3분의 1인 17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분쟁 등으로 오히려 금값과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된 이 실물 자산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쏠리는 건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인 미국 국채 또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있죠. 올해만 벌써 2차례의 금리 내린 미국은 1965년 이후 발생한 7차례의 경기 침체에 앞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일과 스위스의 30년 만기 국채는 올해 처음 마이너스에 진입을 했고 일본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금리가 바꾼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좌 유지 수수료를 오히려 고객이 내고 정기 예금의 경우 이자가 겨우 0.03%입니다. 1%대 이자라 투덜거리지만 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많이 주는 건가요? 제로금리가 일상이 된 북유럽에서는 은행을 통한 재테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사용 연회비를 내듯 체크카드 사용료 또한 내고 있는 실정인 셈이죠. 은행 계좌를 이용할 때 돈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이 거액 예금에 추가로 보관료를 내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원금보다 적게 갚아도 되는 상품까지 등장한 겁니다. 핀란드에서는 은행 이자를 받지 않는 2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30년간 제로금리를 넘어 2016년 마이너스 금리에 도입한 일본은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연금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연구원은 한국의 제로금리 시대는 1, 2년 내에 현실화될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도 5년에서 10년 내에 도달할 거라고 자문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제로금리 정책을 앞서 사용한 국가들이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이 마이너스 금리를 만든 것인데 이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사람들 수요가 모여들고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더 커지진 않을지 리치메이커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